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벌써 규제가 풀린다. 머스크 한바구음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팔란티어가 내부자 매도가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자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약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작은 주식들 있죠.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주의로 해서 조그만 주식들은 오늘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 빅 세븐들은요.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MS 볼까요? 마소 보니까 지금 0.52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빠지면 요 정도 빠집니다. 항상 1% 내외. 그리고 애플 0.15, 이 상승 같지 않은 상승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장중에 1.20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또 실적 발표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 0.92% 빠졌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구글도 1.27 빠졌습니다. 오늘 메타는 0.83, 애플처럼 살짝 좀 오른 편인데 의미 없죠, 숫자가. 자, 오늘 테슬라도 오늘 0.98, 0.7 이렇게 빠지다가 1.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이 한 번 좋으면 또 그 다음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트럼프 랠리가 끝이 나고 나서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다 보면 돼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다가 또 한 번 모멘텀이 오면요,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데이터들이 있죠. 인플레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변화가 생겨날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구체적인 이제 법안들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요, 이 트럼프발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오늘은 이 팔란티어 소식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최근에 이 굉장히 주가가 급하게 올랐죠. 특히 올해 상반기죠. 올해 초에 이 팔란티어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팔란티어는 지금부터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이 팔란티어가 그 플러스가 전환되고 그때 이후로 3배씩, 4배씩,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파르게 지금 오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조금 안 좋은 소식 하나 날라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내부자 매도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세요. 제프리스가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제프리스는 테슬라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프리스가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자, 지금 쭉 들여다보니까 인사이더 셀링이죠. 내부자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중에도 매도가 10B5-1이라고 하는 이 플랜에 보니까요. 자, 지금 이 내부자 매도가 아주 급격해. rapidly picked up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부자 매도가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내부자 매도가 가파르게 일어난다? 자, 그래 되면 뭔가 의심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과연 회사의 미래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정말 이 리더십들이, 내부자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항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프리스가 분석한 내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자, 일단 CEO부터 팔고 있습니다. 이 CEO가, 팔란티어 CEO가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을요, 무려 2조, 이 정도면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3조 원에 육박하죠. 거의 3조 원을 그냥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자, 굉장하죠. 3조 원이면 이 작은 회사, 이 정도 회사에서 3개월 동안 CEO가 3조 원을 팔았다? 굉장한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있죠. 단 2주 동안 무려 1조 원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더 많이 팔았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 2빌리언을 팔았다 그러면 1빌리언을, 그러니까 절반을 지난 2주 동안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죠. 자, 첫째, 정말 CEO가 자신의 회사의 미래가 없어서 빨리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빨리 팔고 도망가기 위해서 팔을 것이냐, 아니면은 돈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급상승에 대한 그것에 대해 빨리 차익 신호를 좀 하고 싶으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에는 영향을 줄 거예요. 주가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은요, 최근에 사실 뭐 20달러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40달러대로 뛰고 다시 6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2배, 3배 이렇게 갑자기 튀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많이 뛰었죠. 최근에 갑자기 튀면서 이렇게 튀면요, 기존에 사실 이 팔란티어 회장도 그렇고 이 내부자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우리는 언제쯤 오르나. 사실 팔란티어도 지난 뭐 2, 3년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고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은 돈도 필요하고 좀 쓰고 싶잖아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과거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내부자 매도는요, 단순히 회사의 미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뭐 2배, 3배 뛰었는데 여기서 갖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또 집도 늘려나가고 뭐 또 이제 재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엔비디아도 내부자 거래가 많았죠. 엔비디아 젠슨왕이 주가가 1,400, 분할하기 전에요, 1,400달러까지 갔을 때에 젠슨왕도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근데 제가 판 게 사실은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야, 본인의 어떤 고향에다가 기부도 하고, 가족들에게 뭐 여러 가지 자금도 주고, 본인이 졸업한 대학에도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부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란티어의 CEO나 내부자들이 급격하게 팔고 있는 건요, 엄청나게 최근에 갑자기 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자기도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뭔가 이제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고 영향을 받으면요, 이 소식이 쫙 퍼지게 될 거거든요, 많이. 자,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 너무 단기 급등인가 하면서 막 매도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그동안 팔란티어를 못 가지고 있었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요, 그때 좀 줍줍해 가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팔란티어가 여러분들 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팔란티어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요, 이 소위 말해서 AI를 장착한 이들이 이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특히 국방부 있죠. 미국 정부가 이제 찾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이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그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범죄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이 빅데이터, 이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정부의 수요도 있었고요. 근데 팔란티어의 지금 이제 앞으로 확장성을 제가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국방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커머셜 쪽까지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분석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가 인공지능 시대에 혜택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팔란티어는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유리해요. 트럼프 시대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이 어젠다에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팔란티어는 홈그로운 AI 컴퍼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AI 분석 기업, 사실 AI가 대세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트럼프는 이런 기업 좋아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AI 시대가 쭉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단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바람의 파도에 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지만 월가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팔란티어 좀 담아볼까 하는 사람들은 담고요. 담을 필요 없어서 안 담아도 돼요. 이미 좋은 주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도 좋고 지금 뭐 또 이제 이 스타링크도 나오죠. 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 팔란티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 이 매크로 소식 하나만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연준의 또 한 멤버죠. 이 미셸 바우먼입니다. 왼쪽에 계시는 이 여성분이거든요. 자, 이 미셸 바우먼이 자, 오늘 또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suspicious하다, 또 cautious하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본인은 오늘 수요일 날 발표된 내용이에요. 미국 시간 수요일요. 자, 지금 그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초록색으로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2%의 목표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CPI가 예측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4 나왔던 게 2.6으로 거꾸로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꾸준히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거꾸로 오른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내릴 때 cautious approach to further rate reduction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주가의 이 변화와도 똑같아요. 이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주가가 굉장한 랠리를 보였죠.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다가 지금 어때요? 최근에 그 한 일주일, 일주일 한 열흘 사이에 트럼프의 효과가 스팀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죠. 뭔가, 이거 주가가 또 뭔가 미적미적 되는데, 뭐지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의 랠리가 바람이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거세게 올라갈 수 있고 바람을 탈 수 있는데, 지금 주춤주춤 하는 게, 최근에 연준 멤버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리만큼 다 똑같아요. 톤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 세 명이 연준 의장 나오기 전에 세 명이 연달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직 지금 금리 인하가 이거 다음번에는 아직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인플레가 높아 이러면서 던졌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준 의장도 어느 스피치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우리가 굳이 그걸 빨리 급하게 달릴 필요 없다. We're not in hurry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혼자서 얘기하면 혼자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달아 지금 연준 멤버 4명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또 연준의 멤버인 이 미셸 바우먼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좀 불편하다. 다음 금리 인하하는 거 조금 생각하고 it is concerning to m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 목표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달리는 거 그렇게 탐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죠, 톤이. 이게 왜 이럴까요? 바로 트럼프를 견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목표는 본인들은 물가를 잘 잡고 경제를 연착륙시키는데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또 강력하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관세 정책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이 연준은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는 트럼프와 상관없이 물가 잡을 거,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별로 이렇게 흐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바람 빠진 그런 풍선처럼 갑자기 트럼프 효과가 싹 빠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지금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미국 경제에 뭐 이렇게 트럼프 효과 때문에 크게 오르다가 지금 이런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이렇게 가면서 또 이제 물가는 계속 내려가면서 2%도 더 아래로 내려가고 거의 2% 가까이 가게 되면 또 이제 금리 한번 내리고 12월 달에 한번 내릴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말로서라도 뭔가 시장의 뜨거움들을 뭔가 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바뀐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또 새로운 변화가 올 거니까 자, 그런 어떤 흐름들 매크로를 좀 읽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뉴욕 포스트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위에 한번 보시죠.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요. 자, 머스크가 emerges Trump closest confidant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등극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Not even close second라고 합니다. 단순히 뭐 가까운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친밀감과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말 가장 그 가까운 관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거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다루드리고 있죠. 어제 2부 때도 그리고 1부 때도 최근에 계속 제가 이제 이 테슬라 다루면서 지금은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뉴욕 포스트다 지금 보세요. 메이저 지금 언론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론들 중에서는 자꾸 이 관계에 대해서 뭐 이 어떤 그 비판하고 욕하고 또 이런 거를요, 굉장히 그 이제 뭐랄까요, 평가절하 하면서, 드디어 뭐 이 소위 나쁜 인간 둘이가 묶였고, 그리고 뭐 머스크가 권력에 맛을 들였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 어떤 그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늘 항상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뉴욕 포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요,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이저 언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측근에 있는 가장 자기가 내가 측근이라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넘버 2야.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넘버 3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넘버 3야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넘버 5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트럼프가 머스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뭐 그런 어떤 조직이나 그런 건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사실은 시기 질투도 할 대상이 자기랑 만만하면 시기 질투가 심해서 막 욕할 수도 있고 있는 건데 머스크는 존재감이 다르잖아요. 이미 여러분 공화당 안에서 국회의원들 있죠. 하원 의원이면 여러분 정말 자기의 줄을 주무르고 있는 최고 리더 아닙니까? 본인들은 최고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머스크의 존재감이 광채같이 빛난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머스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감이 확실히 빛처럼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머스크는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하고는요, 트럼프 안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이런 얘기는 조금씩 터져 나오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미 넘사벽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구랑 태양하고도 비교를 하게. 여러분,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다른 행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과 다른 행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달하고 태양하고 비교가 되나?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그 빛은요, 너무 강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부셔. 쟤 뭐야? 태양이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쟤 뭐야? 왜 트럼프랑 가까워? 머스크네? 이래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더 부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을 바꿔서 머스크가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민주당 공화당 줄 설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저요 하고 다 뛰어나올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요 머스크 시대예요. 트럼프 시대인 것 같지만 결국 머스크 시대예요. 영향력 그리고 천재성 이런 건요 머스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머스크는 워낙 이 남녀노소 많은 팬덤들이 또 형성돼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검소하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머스크 가지고 시기질투 이런 것들은요 다 그냥 언론들이 뭐 조회수 끌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뉴욕 포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정말 좋거든요. 사진 보세요, 여러분. 아래쪽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가 직접 왔잖아요. 여러분,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왔더니 트럼프가 직접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텍사스까지 날라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고 얼마나 언론 출연부터 시작해서 인터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측근들을 끌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지금 이 텍사스까지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 로켓 쏘는 거예요. 바이든은요, 힘들어서 오지도 않아요. 아니, 힘든 게 아니라 관심도 없죠. 관심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아니거든. 과학기술 쪽에요. 물론 트럼프는요, 이런 본인이 기업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이런 데 관심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직접 내려와서 맨 오른쪽 사진 보세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인데, 트럼프가 도착해서 머스크가 환영하고 같이 걸어오는데요. 왼쪽에 머스크는 터미네이터 같아요. 이 세상은 내가 구한다. 터미네이터. 쫙 총 들고 들어오는, 멋지지 않습니까? 외모도 꼭 터미네이터 같죠. 근데 트럼프는 또 정말 자신의 정말 신뢰하고 든든한 어떤 그 사람과 함께 마치 그 트럼프 소위 이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와 함께 같이 걸어를 뿌듯하게 아주 너무 행복한 미소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요. 둘이는 정말 지금 현재 메이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가까운 친구 수준을 넘어서요. 정말 측근으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지금 소위 형제 관계처럼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가 가까워지니까 지금 온갖 그 시기 질투와 얘기들이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지금 뭐 사람을 선정하는데 머스크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냐? 머스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심고 저 사람 심고 이렇게 막 비선 실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머스크가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을 하나 보세요. I will enjoy spending time with the president.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말 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My direct experience. 자,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은 He's a great guy with an excellent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보통 기업가들이 어느 한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리더 자리에 올라갈 때에 거칠잖아요.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머 감각이 뛰어나게 다 있어요. 왜냐? 유머 감각이 없으면요. 사람들, 이 리더십에 오르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유머 감각은요. 결국은 그 거친 세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그리고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데 유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유머 감각이 많다라고 하면서 뛰어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막 빨간색을 하려고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I haven't seen him do one bad thing even once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것도 나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쁜 결정, 좀 안 좋은 일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 우리가 그냥 작게 보면요. 트럼프는 술도 안 마시잖아요. 여러분, 트럼프는요, 알코올을 절대 마시지 않아요. 콜라 마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쯤 되면요, 사실 술 마시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부자인데도 어떤 뭐랄까요, 흥청망청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잘 안 보여요. 뭐 과거에 한 번씩 두 번씩 실수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자기 관리라는 게 철저하다고요. 자, 그런 면에서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가. 자, 그다음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to be clear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서두를 꺼낸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가 최근에 자기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지적해서 하라 이 얘기를 이제 들리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자, 자기가, 자기 생각과 내각의 후보자들 중에, 몇몇 후보자겠죠. 일부 후보자들에게 이 사람을 얘기를 해봤대요. 본인 의견도 얘기하고요. 자, 그랬더니, many selection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행정부에 뽑힌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본인의 생각이나 내가 줬던 아이디어들하고 상관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들이
100% 대통령 자신만의 결정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뭐 많은 논란들 있죠. 비선 실세니 머스크가 뭐 자주자니 이것에서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거 파란색으로 또 하려고 보세요. 실제로 지금 마라라고에 가봤더니 트럼프의 저기죠. 호텔이죠. 그러니까 마라라고 가봤더니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충성되고 좋은 사람들이 트럼프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많은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뭐냐? 노란색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잘못이나 나쁜 짓을 숨기는 것에는 능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보통 본인의 친구들이나 어울리는 사람들 있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요. 숨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변의 친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있으면요. 그 자신도 썩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보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트럼프 주변에 말하라고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한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머스크는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를 소위 말해서 날로 보지 말라 이 얘기죠. 트럼프를 너무 소위 말해서 얕잡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동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대단한 존재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기업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이 호텔 이 사업을 크게 일으킨 정말 최고의 또 재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들이 있겠죠. 정치적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은요, 그만큼 또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런 걸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중요한 것은요,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번에 정말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서로가 배울 거 돕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교통부 장관이랄지 이런 거 보면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 있어요. 머스크가 자기를 도왔죠. 그럼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 자율주행 다 알아요. 이미 그런 걸 여러분 안 봐도 그냥 다 알아요.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업을 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뽑을 때도 미래를 위해서 머스크에게 다 선물처럼 다 주는 거죠. 뭐 이 소위 말해서 트랜스포테이션도 머스크의 자율주행을 좋아하는 사람 세우죠.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이미 벌써 규제를 막 풀어주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스크를 위해서 자리를 앉히는 거 보면 이 트럼프는 이미 정말 또 다른 천재적인 기량으로 이 자기의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미 벌써부터 머스크의 회사를 위한 규제들이요, 다 풀려지고 있고 굉장히 머스크 회사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장기적으로 테슬라나 이 머스크의 회사에게는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FAA입니다. 자, FAA는 미국의 항공 우주를 다 관리하는 기구죠. 교통부가 땅에 있는 걸 관리한다면 이 FAA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관장하는 곳인데, 자, 최근에 이 FAA도 수장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가 나왔죠.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끌고 가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자체가 벌써 FAA도 수장이 벌써 원래 옛날에 트럼프가 그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 그 사람을 세웠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넘버 1이 됐거든요. 전체 체어맨이 됐는데, 자, 그 사람이 FA의 그 사람이 이제 사실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술과 스타링크를 보면서 이거는 게임 체인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기술이고 정말 이거는 미국의 국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FA가요, 이번에, 스페이스X에다가요, 또 강력한 허락을 줬습니다. 퍼미션을 뭘 줬냐? 자, 스타쉽 발사하는 숫자를 그동안 엄청나게 제한했거든요. 그동안요, 이 스타쉽 발사했죠. 어저께 발사 아주 멋지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까지는요, 야, 5번만 해라고 얘기했어요. from 5 now였거든요. 지금은 5번 발사하는 거, 이걸 규제를 했는데, 자, 이제는요, 연간 25번으로 올려줬습니다.
자, 이제 매년 너 25번 정도 스타쉽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 엄청나게 급격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타쉽이 이게 이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도 보시지만 이게 지금 멀리서 봐서 그렇지 이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여러분, 무려 100톤 이상을 실을 수가 있는 로켓이에요. 이게 하늘로 날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례 없는 이 사이즈의 로켓이 만약에 폭발하거나 혹은 땅에 내려오다가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게 부스트가 내려와서 내려오고 막 착륙하고 할 때에 이게 터져버리면은 사실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뭐 환경오염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규제를 막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FAA가요, 확실히 대통령도 벌써 이제 바뀌고 나니까 벌써부터 눈치를 보는 건지 연간 25번을 올려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지금 25번 허락 맡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슈퍼 헤비 부스터와 스타쉽의 이 사이즈를요. 사이즈도 크게 해주고 파워 있죠. 그 어떤 그 엔진의 그 출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계속 올리도록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계속 올려도 돼. 니네가 실험해 볼 수 있을 만큼 다 실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되게 좋죠.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사이즈 여기서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사이즈를 성공하면 여기서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그 33개의 엔진이 웬만한 걸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FAA에서 다 풀어줬다? 이건 뭐 스페이스X가 이제 완전 뭐 경쟁자가 없죠. 그냥 계속 치고 나가는 거죠. 어마무시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쉽도 사이즈를 더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스타쉽도 이제 이 스페이스X도 계속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교통국도 여러분, 교통국 수장도 지금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주를 관장하는 사람 리더가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 바꿨죠. 교통국 땅을 관장하는 사람도 바꿨죠. 전부 다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머스크의 자율주행이면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예요? 완전 그린라이트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당장 뭐 주가에 영향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이게 결국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 스타링크나 우주 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계속 긍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향후 최소한 4년 동안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건 결국은 여러분,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냥 계속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계속 기회 줄 때마다 돈 생기면 딴 데 쓰지 말고 조금씩 계속 사모아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뵐게요. LA의 정교스티브였습니다.